얼마 전에 저희 오래된 회원이 한번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오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산을 아주 크게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실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의 요지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부동산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쓰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런 부동산의 멋진 장이 오면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아주 굳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날만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세상승장이 왔죠. 그래서 정말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정말 그때 실수한 것들을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큰 장이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큰 장이 지나간 상황에서 본인이 너무 어이없게도 예전에 했던 실수를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가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이전 장에서 정말 가장 큰 실수했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게 결국 뭐였냐면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킨 거였거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물건을 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사지 말았어야 되나 한 물건들 막 있고 또 대출 이자 때문에도 또 허덕이고 이런 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기 스스로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어떻게 보면 투자 활동을 쭉 같이 해온 거잖아요. 10년이 넘게.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수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랬어요. 실수의 규모가 굉장히 작죠. 비록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을 샀다? 이것도 같고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이자 때문에 허덕인다? 이 부분도 같아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득을 많이 본 거에 비해서 그 사지 말아야 될 부동산, 좀 손해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게 자잘해요.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치명적이었죠. 예전에는 이득을 다 날릴 정도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이자 때문에 좀 허덕이긴 해. 그러나 예전에는 대출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견딜 만은 한 거죠. 이런 상황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정말 내가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실수를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하게 됐다라는 거에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매우 작아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강세장 다음에 약세장이 왔어요. 그럼 약세장 때 실수한 거는 없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약세장 때 실수한 게 있었네요 라고 금방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강세장은 지나갔잖아요. 강세장 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거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세장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쌓아놓는 거니까 아주 쓸데없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현재고 미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세장에서는 실수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세장, 똑같은 약세장이 왔잖아요. 이 똑같은 약세장이 오면 또 어떠냐?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실수는 이제 미래잖아요. 이제 그것만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세장에서 실수한 정말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부동산을 팔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아니, 좋은 부동산을 왜 팔아요? 당연히 안 팔아야죠.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세장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부동산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강남에 뭐 새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이게 좋은 부동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너무 대단한 부동산을 제외한 웬만한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에 어느 정도 순서로 올랐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강세장에서 가장 빨리 치고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강세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들은 다 괜찮은 부동산이에요.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도 안 팔려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부동산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버리면 무조건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참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그런 약세장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강남의 소형 아파트를 팔아버렸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열심히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막 좋아했어요.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그 좋아했던 그 기쁨의 파티는 2년 후에 눈물의 파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해지는 관심으로 인해서 너무 쉬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약세장이 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정하게 관심을 유지하는 것만큼은 꼭 해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너무 쉬운 기회가 있거든요. 그 너무 쉬운 기회도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쉬운 기회라는 게 뭐냐면 그냥 몇 억을 그냥 버는 일이에요. 그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는데 이걸 왜 놓쳐버립니까? 이전에 약세장일 때는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1.13대 1 이렇게 경쟁이 됐었어요. 1.13, 1.2대 1. 2명 중에 1명 이것도 아니고 1.13대 1.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강남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데도. 그러니까 웬만한 청약 통장 있으면 그냥 넣으면 거의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조금만 관심만 유지하고 있어도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달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달이 나면 또 막 신문에서 떠들고 막 이래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관심이라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제 책에도 사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도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거, 예, 이게 절반이 다 미분양 났지 않습니까? 3,000세대가 넘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규모 단지 새 아파트인데, 반이 미분양 나 있는 상황이에요. 가서 그냥 계약서 쓰면 자기가 좋은 동호수 다 골라서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미분양 돼가지고 완판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가는데도 안 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본인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거를 덥석 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관심이 없어지는 바람에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넘어간 대가는 얼마예요? 대가는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몇 억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한 10억 가까운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귀찮고 약간 관심이 적어지는 걸 갖다가 막 스스로 독려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거에 비해서 이득은 그 보상은 충분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억대인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다짐하고 본인에게 본인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만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세장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고 가장 후회하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전의 장을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후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매우 쉽게 매우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길을 스스로를 잘 독려해 가면서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